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138번째 이야기. 태풍 사격장 작업. 피땀의 역사 두 번째. 1982년 8월 5일 목요일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이른 아침을 먹고 작업 도구를 챙긴 다음 태풍 사격장으로 이동하여 중대장으로부터 작업 지시와 주의사항을 들은 다음 각 소대와 분대별로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태풍 사격장 표적에서부터 관람대와 통제대까지 자동화 시설 전선을 매립할 땅을 파는 작업이었습니다. 아마도 표적에서부터 난공사 구간은 공병대가 투입되는 것 같고 우리들은 평지 지역만 작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업해야 할 구간도 수킬로미터에 달해 그 거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대대 각 중대가 구간을 배정받았고 중대에서는 각 소대에게 책임 구역을 할당해주고 소대는 각 분대에게 작업 구간을 주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3대대 전병력이 동원된 개미역사였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다른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는 것입니다. 이윽고 우리 분대가 작업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돌이 없이 풀이 우거진 야산이었고 우리가 작업할 구간은 이미 줄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업할 구간에 이르러 우리는 2명 1조로 팀을 구성해서 지역을 나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대원이 한 곳에서만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2인 1조로 조를 나눈 뒤 각 조는 5m 정도씩 간격을 두고 땅을 파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부대에서 이동하고 중대장 훈시 듣고 작업 구간으로 흩어져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시간이 0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평소의 일과 시작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그저께 작업한 지점부터 이어서 흩어져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표면에 덮은 풀들을 걷어내자 땅에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마사토와 황토 흙이 혼재되어 있는 토질은 처음에는 파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조금 파들어가니 속에는 제법 큰 돌덩이들이 많이 박혀 있었고 어떤 곳은 마사토 생땅층이 있어 삽도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2명이서 교대로 먼저 곡괭이를 이용하여 땅을 파고 삽으로 걷어 올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이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둘이 교대로 1시간을 팠는데도 1m도 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작업 속도로 어느 세월에 저 아득한 곳을 다 판단 말인가. 나는 1m의 깊이가 그렇게 깊은 줄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태양은 점점 뜨거워지고 몸은 벌써 지쳐오는데 진도는 나가지 않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한여름에 이런 공사를 계획한 자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시원한 곳에서 지휘만 하면 되니까 우리 같은 병사들이 피땀 흘리는 사정을 알기나 하겠는가. 수통에 물은 떨어져 가는데 물을 뜨러갈 개울도 가까이 없었습니다. 논밭을 가로질러 계곡까지 가서 물을 떠와야 하는데 가고 오는 거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것도 작업 도중에 다녀올 수가 없어서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졸병들 몇 명이서 수통을 거두어 물을 뜨러갔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작업 시간에 맞추기 위해 뛰어서 물을 떠오는 졸병들을 보면서 작년 여름에 내 모습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1년 전 국군이 날 행사 연습장에서 땀을 비오듯 쏟으며 1시간에 한 수통에 물을 다 마시면 쉬는 시간에 고참들의 수통을 들고 급수차로 뛰어가 물을 떠다 바쳤던 모습이 바로 오늘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작업에 투입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점심 식사였습니다. 힘든 작업을 하면서 먹는 것이나마 배부르게 먹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예를 보더라도 야전으로 추진되는 식사는 그 양이 항상 적었기 때문입니다. 11시 30분쯤 식사를 배식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와서 각 분대 2명씩 6명이 내려가서 밥을 타왔습니다. 밥식관 하나와 국 한 통, 반찬 한 통을 타왔는데 이것을 3개 분대로 배분하니 설렁하게 담아서 분대당 밥 1.5반합 정도, 국은 건더기 없이 국물만 2반합, 그리고 반찬 반반합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7명이 나눠 먹으려니 정말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육군 정량은 다 어디 가고 이것만 준단 말인가? 아침밥도 1시간 빨리 먹은 데다 뼈 빠지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먹고 어떻게 힘든 오후 작업을 한단 말인가? 게다가 고참들 눈치 보느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졸병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일은 그들이 더 많이 하는데 식사는 적게 먹으니 오후를 어떻게 버틸지 걱정되었습니다. 가까이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 배를 보충할 간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침을 한 다음 오후 2시에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작업은 오전처럼 2인 1조가 되어서 서로 교대하며 땅을 팠습니다. 우리는 각 조별로 약 5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작업구역을 나눴는데 오후가 되자 한 구역을 마치고 다음 조가 판 곳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원하기만 했는데 작업 구간이 서로 연결되면서 수십 미터 굴착 구간이 만들어지자 작업에 속도가 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8월 염천 아래서 땅을 파는 작업은 그야말로 육체의 기름을 짜내는 고난의 행로였습니다. 정말 피땀 흘린다는 표현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졸병들은 어김없이 수통을 들고 계곡까지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이날 작업은 저녁 7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부실한 점심 식사를 한 데다 엄청난 땀을 흘리며 작업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19시에 작업을 마치고 장비를 챙긴 다음 인원 점검을 하고 부대로 복귀하는데 20여 분 걸리는 거리가 천리먼 길 같았고 정말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